안녕하세요. 탁구닷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리선 블레이드에 대해서 같이 피터팬님과 같이 한번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 블레이드는 그 넥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상당히 많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 리선 블레이드를 설명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콘텐츠로 삼아봤는데요. 예, 우선 리썸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뜻은 모르겠는데. 여기 로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있는데 리썸의 뜻은 낭창낭창한, 유연한. 블레이드 이름이랑 딱 맞네요. 그렇죠. 이게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도 이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재밌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로고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장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연하고 낭창낭창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순발력이 있고 뭐 이런 뜻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그 로고체 자체도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아주 싹싹 피해간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리썸이라는 이름을 제가 정할 때 제가 생각한 어떤 그 목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넥시 이제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 1세대의 목표는 타 브랜드에 없는 것, 타 브랜드에 없는 것을 넥시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타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한다. 이게 바로 넥시의 1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시 1세대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그 히노키로 표층을 만들고 그리고 중심층에는 카본이 들어가 있는 히노키 카본 라켓이라든지 뭐 한니발이죠. 그리고 또 뭐 오스카 같이 아릴레이트 카본 구조를 갖고 있는 라켓이라든지 이런 구조들로는 특별하게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회사의 블레이드보다 조금 더 경쾌하게 또는 뭐 감각이 더 좋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좋은 특성을 가미한 것이 넥시 1세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넥시 1세대를 쭉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제 오격 바펀도 만들었고 히노키 표층으로 되어 있는 카본도 만들었고 1펜도 좋은 걸 만들어 봤고 뭐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단종됐습니다만은 히노키 통판으로 되어 있는 쉐이크 핸드 로렐이라는 라켓이 있었어요. 로렐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태무진이라든지 이런 그런 뭐 고급 소재로 된 라켓들도 만들어 보고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새롭게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탁구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탁구를 치다 보면 우리가 공을 이렇게 보통 대각선 방향에서 랠리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코스죠. 근데 제가 그 초등학생하고 그 당시에는 시합을 가끔씩 했었어요.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탁구부를 제가 자주 방문했는데 그런데 거기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팔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이기려면 요 사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성인 같으면 팔을 뻗으면 다 여기까지가 다 커버가 돼요. 한두 발만 움직이면. 그런데 초등학교 선수들은 여기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면 한 발에 올 수 있는 걸 초등학교 선수들은 두세 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면 굉장히 쉬운 공략 지점이 되겠구나. 또 제가 이건 초등학교 선수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그 코치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탁구를 배우는 코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펜홀더 전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스매싱을 하면 항상 여기서 어디서 쓰든지 공이 항상 이 사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각 정도 되겠죠. 여기 사각. 여기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근데 여기가 상상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거 여기서 받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또 심각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드라이버를 쫙 걸었는데 여기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위협적인 드라이버가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공은
통상적인 시합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탁구대가 있고 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려면 공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밖에서 쳤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거의 공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싹 걸었는데 맹렬히 회전이 걸리다가 여기서 쯤에서 확 꺾여야 돼요. 이렇게 궤적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구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구질을 일반적인 라켓에다가는 장착하기 어렵다. 이게 당시에 제가 봉착한 문제였습니다. 예, 과제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을 굉장히 얇게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얇게 맞춰서 때리는 느낌은 없고 공을 스치듯이. 그래서 공이 러버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살짝 걸리는 느낌으로 루프 드라이브를 걸면 가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버릇을 들이면 탁구가 늘지도 않고, 예, 사실은 그렇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드라이브에 힘이 없이,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칠 때마다 빵빵 소리가 나지 않고 쓱쓱거리면서 드라이브를 거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구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질만 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쪽 이런 코너, 대각선 코너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면서 원할 때는 여기, 심각한 경우 여기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블레이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리썸을 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과제였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름을 유연하다라는 특성, 그러니까 기존의 블레이드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라는 뜻에서 리썸이라고 지은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당시에 넥시의 1세대를 종료할 시점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던 소재였어요. 그래서 리썸이 굉장히 사실 기념비적인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 1세대의 고민과 2세대의 고민은 전혀 다르거든요. 1세대의 고민은 다른 모든 브랜드가 하는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었고요. 네. 리썸은 다른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세대 라켓을 만들면서 목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제가 주목한 목재 소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유스라는 소재예요. 이 아유스 소재는 다른 어떠한 목재보다도 사실 이 아유스 소재를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은 이제 티바의 영향이 커요. 티바요. 예, 티바에 상당히 많은 라켓들이 사실 아유스를 썼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IV 시리즈, 그러니까 IV가 아니구나, 4 시리즈, 네. 4L, 4T, 4S가 있는데, 네. 예,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라켓이 이제 4L 라켓인데, 그 4L 라켓이 아유스를 썼어요. 그리고 삼소노프 카본 라켓. 네. 예, 삼소노프 카본 라켓이 그 줄임말로 3카라고 많이들 불렀죠, 그 당시에. 근데 네. 3카 라켓이 굉장히 공을 잡는 클릭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클릭감이 어디서 온 걸까? 공을 찰컥하고 붙이는 것 같은 클릭감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소재가 특수하구나. 그 소재가 알아보니까 아유스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 아유스 소재의 클릭감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적당한 두께로 가공이 되면 공을 찰컥하고 잡아주는 성격이 있구나. 네. 그렇다면 이 잡아준 성격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특성하고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잡아주는 소재를 두 번째 층에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표면층에는 이 잡아주는 특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선택한 소재가 이제 화이트 애쉬였어요. 이 화이트 애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빠른 소재는 아니에요. 네. 빠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눅눅한 느낌을 주는 소재예요. 네. 그래서 이 아유스 소재와 이 화이트 애쉬 소재가 결합될 때는 표층은 눅눅하게 잡고 두 번째 층에서 점으로 받아주면서 이 공의 특징을, 임팩트 순간을 형성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랬을 때 이 라켓은 수비적으로 내가 힘을 빼고 공을 받았을 때는 공이 표면에 늘러붙는 듯한 그런 순간이 오고, 내가 힘을 줘서 딱 쳤을 때는 이 뒷면의 아유스층이 공을 한 점으로 딱 찝어서 빠르게 튕겨주는 효과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차관을 가지고서 라켓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넥시의 라켓은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함께 테스트를 하면서 비교해가면서 만들게 됐는데, 당시에 이 리썸 라켓을 만드는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노심초사,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가능할까?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이 제품을 제가 처음에 내놓을 때 제가 기억나는 가격이 아마 11만 원, 11만 원이라는 가격을 내놨는데 네. 그때만 생각으로는 굉장히 고가의 느낌이었어요. 당시에. 당시의 느낌으로는 넥시라는 브랜드가 메이저 브랜드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감각이에요. 감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라켓에도 볼 수 없는 텅텅거리는 듯한 느낌, 네. 마치 공의 힘을 흡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힘을 줘서 드라이브 했을 땐 딱 하는 소리가 또 나긴 나요. 네. 이 감각이 텅거리면서도 또 딱 하는 감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블레이드는 텅텅거리면 텅텅거려요. 네. 세게 쳐도 탕 하고 나가지 이게 딱 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딱한, 그러니까 딱 하고 맞는 라켓들은 또 텅텅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블레이드에 넣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가변 반발력이다 하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변 반발력은 꼭 이 아이오스층과 이 YTC로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에 여러 2세대를 만들면서 소재나 두께, 구성 등을 달리하면서 다른 형태의 가변 반발력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가장 이상적으로 가변 반발력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아마 이 릴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특성들은 타 브랜드가 흉내낼 수 없는 넥시 고유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이 넥시가 독자적인 타 브랜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다라는 가치를 인정받게 된 계기가 바로 릴썸에서 이루어졌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릴썸이 다른 많은 블레이드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이제 샘플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라켓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사실 만들거든요. 이 지금 보신 샘플들이 다 릴썸에 기반을 두고 제가 진행을 해봤던 샘플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제품화가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루비콘으로 제품화가 됐고, 이 샘플들은 이제 실험만 하고 실제 제품화는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이런 모든 제품들이 사실은 다 이 릴썸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들이 구현이 돼서 지금 5세대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릴썸은 넥시를 이끌어가는, 넥시가 넥시답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넥시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블레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사용해봤을 당시를 이제 기억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 라켓을 처음 접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가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수를 안 하고 계속 거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 라켓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리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라켓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스티가 올라운드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엑시움 솔로, 푸가 이렇게 겉보기에 비슷한 라켓들이 있었는데, 딱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거예요. 그 라켓들은 텅텅거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얘는 좀 두껍게 받쳐서 쳤을 때 이런 단단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릴썸. 딱 하는 느낌. 그래서 좀 신기한 라켓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요. 사실 그 넥시를 넥시답게 하는 중요한 아이템, 그 평가 기준, 지금 제가 적은 이거예요. 텅과 딱. 어떤 라켓들은 치면 딱이 안 나와요. 그런 라켓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테스트됐고 제품화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지점을, 감각적으로 편하고 울림도 좀 있고, 그런데 강하게 쳤을 때는 그런 울림이 사라지면서 강한 한 방이 나오게 하는 그런 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내심과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맛. 넥시 라켓은 확실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손맛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재미있는 단서를 주셨는데, 릴썸은
연타 드라이브 머신이다 이런 평가를 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를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 드라이브가 어떻게 하면 잘 걸릴 수 있느냐 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쓰면 굉장히 쉽게 드라이브를 배울 수 있었죠. 왜냐면 자기가 강하게 칠 때와 부드럽게 걸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을 한 라켓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강한 드라이브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가치가 있다. 네, 네. 예. 현 시점에서는 이 리썸이 이제 조금 더 그 공의 파워를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네. 넥시의 4세대 5세대로 가면서 네. 루비콘이라든지 네. 또 아르케라든지 또 이제 티바로 나오지만 아카드 이런 제품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리썸은 리썸 다움을 가지고 있고 네. 비슷한 류의 블레이드는 없다. 예, 리썸을 경험하고 싶은데 리썸과 비슷한 것을 다른 라켓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그런 문의들 네. 실제로 좀 들어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제가 다른 걸 권해드려도 결국은 다시 리썸밖에 없어요. 그런 감각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썸의 그 감각을 가지면서 더 빠른 라켓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리썸의 특유의 가치는 리썸에만 있다. 그리고 리썸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특히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강하게 또 많이 걸고 싶은 분들에게 네. 흥미를 끌 수밖에 없고, 유사한 다른 라켓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넥시 다음이 무엇인가를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리썸에 대해서 저는 오스카였고요. 네, 피터팬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